영주는 안동의 윗부분에 있죠. 안동에서 좀 북쪽에 있고 봉화에서는 좀 서쪽에 있는 소도 유명하고 풍기 인삼도 유명합니다. 소와 인삼? 닭과 인삼은 연결이 되는데. 영주가 소가 유명해서요. 안동까지도 소고기가 유명해요. 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풍기 인삼은 또 워낙 유명해서 뭐 영주 가면은요 다 인삼이 의인화돼서 막 다 다리 세 개가 서로 꼬고 있고 막 그래요. 재미있습니다. 영주 하면은 부석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넣었어요. 사실은 부석사는 부석사만 얘기해도 한 1시간 걸릴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산 다녀보신 분이면 여기는 안 가본 분이 없을 법한 사찰입니다. 정말 크긴 크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 사찰이.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엄청 어렸을 때 여기를 갔을 때는 어떤 선배가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스님이 나오질 않는데요. 네? 아, 경치가 좋아서. 너무 경치가 좋아서 이게 욕심이 생긴대요. 이렇게 경치가 뛰어나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올라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기운이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좀 네. 스님한테는 안 어울리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워낙에 큰 사찰이기도 하고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고요. 이 무량수전이 가장 큰 정각입니다. 이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처음 왕이 문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잡아놓고 아들인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문무왕이 676년에 의상대사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만든 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국을 통일시키고 나서 만든 사찰이니 얼마나 이 규모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힘을 줘야죠. 힘도 줬고 보통 신라 사찰들이 평지 사찰이 많았거든요. 특히 왕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에다가 사찰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찰이 원래 막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삼국시대 때. 근데 여기는 산에다 짓는 거다 보니 이 지형을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비구비. 마치 조선시대 우리나라 궁궐의 건축처럼 요 지형을 따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축 기술을 또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석사는요, 국보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다녀와도 거의 불교 문화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엄종 기반의 사찰이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옛날에 지어진 큰 사찰, 중요한 사찰은 의상 아니면 원효니까 한번 대충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다 맞을 거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거든요. 그건 바쁘셨네. 그니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 국보, 석등 보시면은 무량수전 앞에 특이하게 탑이 있지 않고 석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탑이 있기 마련인데, 그쵸. 그래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무량수전이 꼭 이게 원래 주불전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였을 수도 있고, 추측은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석등은 진짜 불을 켜놓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비춰지는 빛이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거든요. 그 진리가 퍼지라고 이렇게 중요한 정각 앞에 이렇게 석등을 놓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 시대의 건축 기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딱 정중앙에 있진 않아요. 그게 약간 노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무량수전이 굉장히 좌우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사찰은 주불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협시불이 있고 이렇게가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는 뒤에가 이제 제가 무량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아미타전이고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신 전이에요. 아미타라는 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아미타, 서방 정토에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늘 모셔놔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왼쪽 편의 끝에 계세요. 부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오른쪽으로 꺾게끔 이 석등을 약간 왼쪽으로 두면 사람들이 이 좁은 통로보다는 좀 넓은 쪽으로 그쵸.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가서 들어가게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측량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규모가 있는 절에서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대단한 것도 있고 계속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뭐 사천왕 그게 나오고 또 올라가면 어떤 누각이 나오고 뭐 올라가면 또 뭐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부숙사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로 이 무량수전 요 터 앞에까지 계단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가파르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량수전을 볼 수 있게끔 한대요. 네.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군요. 그쵸. 약간 모두가 겸손하게 타의적이든 네 자의적이든 그렇게 이 부처님이 계신 정각을 마주보라고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은 못 드리지만 구석구석 그렇게 많아요. 뭐 사천왕이 있는 쪽부터 어디까지 딱 계단 108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계산해서 만든 절이라서 진짜 그 통일신라 시대에 물론 중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정각들 새로 생긴 정각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른쪽은 부석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정각이거든요. 조사당이란 정각인데 이 절을 만든 의상대사의 초상이 모셔져 있고요.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철조망처럼 쳐놓은 거 뭐냐면 여기 원래 나무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쳐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조사당 앞쪽에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지팡이를 꽂고 죽으면 여기서 바지가 돋아나고 그 잎사귀가 돋아날 것이다. 그럼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다 이곳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정말 나무가 생겼는데 정말 요만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정말 요만한 나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잎을 따다가 뭘 하면 아들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잘 보호수로 돼 있다라고요. 네. 이 뒤에 가면 이제 조사당 쪽에 벽화인데 이거는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국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앞에 보였던 두 개도 국보고 이것도 국보인데 이게 국보인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벽화예요. 이 불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옆에는 복원을 네,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무량수전입니다. 이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무량수전이라는 글씨 자체도 고려 공민왕의 글씨래요. 네. 그리고 좌우로 굉장히 길잖아요. 그 건물 규모도 되게 크거든요. 이 좌우로 굉장히 긴 거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그 건축 자체가 과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밑으로 높게 솟아있고 이 모든 걸 무게를 참 분산시키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다포식을 또 안 하고 기둥 쪽 보면은 공포가 딱 기둥에만 있어요. 공포가 뭐예요? 그 기둥 받치는 요 나무가 첩첩 쌓여 있는 거 있죠. 네네. 요거 그게 기둥마다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가 원래 다른 전각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들이 있어요. 받치려고 지붕을.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중심 기둥에만 공포가 있거든요. 이거 주심포라고 하는데 이게 주심포식으로 만들려다 보니 조금 더 건물을 크고 경쾌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게 만들려고 주심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주심포식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포가 중간에도 계속 박혀있고 여러 개면 굉장히 화려해요, 건물이. 그런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지금 지붕이 워낙 넓어서 무게를 아무래도 같이 나누려는 게 있고 또 무량수전 하면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알려졌었어요. 외웠었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봉정사 극락전이 또 생기고 또 다른 또 건물이 또 찾아져가지고 그쵸. 어떤 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름이 났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다.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량수전 하면 역시 베을림 기둥이죠. 무량수전이 진짜 유명한 게 그 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에 서서라는 무슨 그림과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요 기둥이 일직선으로 안 생기고 요렇게 배불뚝이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미적으로는 건물을 멀리서 보면요 안으로 들어가듯이 보인대요. 늘. 네, 그래서 그렇게 안 좋네. 하고자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보려면 약간 요렇게 맞아. 그러네. 기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 신전도 약간 그런 식의 기둥이 있는데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베올림 기둥이 근데 이런 목조 건물로서는 우리나라만 베올림 기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고려 때까지는 종이를 바르는 문을 안 놨대요. 그러면? 뭐 나무를 하던 천을 대건 뭔가 그런 위주의 문이래요. 왜냐면 종이가 너무 비싸서. 그렇겠다. 그래서 사실 종이문은 거의 조선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종이가 양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이미 종이를 바르게 되어 있는 창으로 된 건물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좀 돈이 많았던 사찰, 이름이 나 있었고 규모가 있었던 사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문의 형식은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네. 그러네. 가장 초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된대요. 네. 굉장히 소박하죠. 뭔가 네. 건물이 여러 가지 단청을 쓰지 않고요. 단청 쓰지 않는 이 소박하고 이런 걸 유지하고 있어서 가면 더 좋아요. 왜냐면 건물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가라앉는 기분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도 역시 국부입니다. 이게 나무로 먼저 틀 만들어 놓고 흙으로 소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금박을 붙인 거거든요. 내부는 흙이다. 네. 그 안에 나무 다음에 흙, 그 다음에 금박. 그래서 소조로 한 게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건 소조열의 좌상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량수전에 있는 부처님은 무량수전을 다른 말로 아미타불이라고도 하고 무량수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미타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무량수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생명이 무한이에요. 목숨이 무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와 무한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느라고 서쪽에다가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무량수불 같은 경우는 아미타 구품인 해서 막 이런 손모양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석가모니불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야기가 많았대요. 이거 석가모니불 아니냐? 이게 근데 왜 손이 이러냐? 뭐 아니다. 그래도 무량수전에 있고 그래서 무량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뭐 일반 분들은 관심은 없겠지만 근데 이때 유행이 석굴암에 있는 석가모니불처럼 불상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라 네. 그래서 그 불상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거 알면 좀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요.